1991년 3월 3일 유나이티드 항공 1994년 에어 프랑스 8969편이 알제리에서 출발한 직후 테러리스트들이 비행기를 납치했습니다. 승무원인 미셸 브루가 테러리스트들이 비행기 안에서 우리를 조롱하며 끊임없이 죽음의 위협을 가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끝까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채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라고 증언했습니다. 테러리스트들은 마르세유 공항에 착륙해 기자단과의 만남을 요구하며 그 요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비행기를 폭파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그러나 프랑스 당국은 단호하게 대응했고 GIZ 특수부대가 비행기를 습격해 3명의 승객이 희생되었지만 나머지 6승객은 모두 구출되었습니다. 후에 밝혀진 바에 따르면 테러리스트들의 궁극적인 목표는 비행기를 이용해 파리의 에펠탑을 공격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항공 보안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며 테러리즘에 대한 강경한 대응의 필요성을 보여준 사례로 남았습니다. 1995년 애틀랜틱 사우스 이스트 항공 529편이 엔진 프로펠러가 탈락한 후 불시착했지만 이후 화재와 폭발로 다수가 사망했습니다. 사고의 원인은 정비 불량으로 인한 프로펠러의 피로 파괴였습니다. 이로 인해 엔진이 고장나며 불시착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애틀랜틱 사우스 이스트 항공 529편은 비행 중 프로펠러 블레이드가 갑작스럽게 탈락했습니다. 이로 인해 비행기는 제어 불능 상태에 빠졌고 조종사들은 비상 착륙을 시도했습니다. 불시착 직후 모든 탑승자는 생존했지만 기체에서 발생한 화재와 이후의 폭발로 인해 많은 이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특히 기장도 이 사고로 사망했습니다. 2000년 알래스카 항공 261편이 수평 꼬리날개 고장으로 인해 태평양에 추락했습니다. 항공사의 유지보수 부족과 안전 설계의 결함이 결합되어 수평 꼬리날개가 조종 불가능한 상태로 변했습니다. 수평 꼬리날개의 스크류잭 지지대가 손상되어 조종사들은 비행기를 통제할 수 없었습니다. 조종사들은 마지막까지 기체를 회복하려 했지만 결국 비행기는 바다로 추락했습니다. 이 사고는 항공사의 유지보수 정책과 항공기 설계의 취약성을 고발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이후 수평 꼬리날개와 관련된 유지보수 규정이 강화되었습니다. 1996년 페루 항공 603편이 피토간에 붙어있던 덕트 테이프 때문에 추락했습니다. 피토간이 막혀 비행기의 속도와 고도 정보가 잘못 표시되었고 이로 인해 조종사들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피토간은 비행기 속도를 측정하는 중요한 장치입니다. 정비 중 피토간을 보호하기 위해 덕트 테이프가 사용되었지만 제거되지 않아 오동작이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 조종사들은 엇갈린 정보를 받았고 결국 착각과 혼란 속에서 비행기는 바다로 추락했습니다. 이 사건은 항공기 정비의 중요성과 피토간의 정확한 관리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1998년 스위스에어 111편이 AVOD 배선의 전기압선으로 인해 기내 화재가 발생해 추락했습니다. 엔터테인먼트 시스템의 추가 배선이 과열되며 기체 내부에서 치명적인 화재를 일으켰습니다. MD-11기의 AVOD 항공기 비디오 온디맨드 시스템은 추가 배선을 요구했으며 이로 인해 과부하가 걸려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기내 화재는 순식간에 조종실을 장악했고 조종사들이 비상 착륙을 시도할 시간도 없이 비행기는 대서양으로 추락했습니다. 이 사고는 항공기 내부 전기 시스템 설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2001년 에어 트란셋 236편이 연료 소진 후 19분간 활공해 아조레스 제도에 비상 착륙했습니다. 연료 파이프의 균열로 인해 비행 중 모든 연료가 유출되었지만 조종사들은 비상 상황을 성공적으로 대처했습니다. 아틀란틱 상공에서 연료 부족으로 엔진이 멈췄지만 조종사들은 침착하게 비행기를 조종하며 120km를 활공해 나제스 공군 기지에 안전하게 착륙했습니다. 이 사건은 비행 중 비상 상황에 대한 대처 능력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게 했으며 비상 착륙 훈련의 필수성을 강조하는 사례로 남았습니다. 1999년 아메리칸 항공 1420편이 폭풍 속 착륙을 시도하다가 스피드 브레이크를 사용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조종사들은 악천후 속에서 혼란에 빠져 중요한 착륙 절차를 잊었습니다.
이는 제동력 상실로 이어졌습니다. 폭풍으로 인한 가시성 저하와 시간 압박 속에서 조종사들은 스피드 브레이크를 펼치는 것을 잊었고, 이로 인해 비행기는 충분한 제동을 하지 못해 활주로를 벗어났습니다. 이 사고는 조종사들이 극심한 스트레스 상황에서 어떻게 중요한 절차를 놓칠 수 있는지를 보여주며 이후 착륙 절차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게 되었습니다. 1989년 유나이티드 항공 811편은 비행 중 화물칸 문이 열리며 동체가 찢겨나가 승객 9명이 사망했습니다. 이 사고는 항공기 설계 결함으로 인한 최초의 주요 사고 중 하나로, 압력 차이로 인해 문이 열리면서 비극이 발생했습니다. 보잉 747의 화물칸 문 설계 결함은 고도가 높아짐에 따라 내부 압력이 증가하며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문이 비정상적으로 열려 일부 승객이 바깥으로 빨려나갔습니다. 이 사고는 항공 안전 규정을 강화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으며 항공기 문 설계와 유지 보수 절차의 엄격한 검토를 이끌어냈습니다. 1996년 11월 23일 에티오피아 항공 961편은 아디스아바바에서 나이로비로 향하던 중 3명의 납치범에 의해 납치되었습니다. 이들은 비행기를 호주로 향하게 하라고 요구했으나 기장 아바테 베디아는 연료 부족을 이유로 거절했습니다. 그러나 납치범들은 기장의 말을 무시하고 계속해서 호주로 가라고 강요했습니다. 기장은 이 상황에서 비행기를 포모로 제도로 유도하여 비상 착륙을 시도했습니다. 연료가 모두 소진된 비행기는 인도양 해변에 불시착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175명 중 125명이 사망했습니다. 생존자 중 일부는 충돌로 인해 중상을 입었고, 한 승객은 물이 차오르기 시작했을 때 구명조끼를 미리 부풀린 사람들은 출입구로 나갈 수 없었다며 당시의 상황을 증언했습니다. 특히 비행기가 바다에 불시착했을 때 충격으로 인해 다리가 부러지거나 내부 출혈을 겪은 생존자들이 많았습니다. 이 사고에서 리조트에 머물던 프랑스 의사들이 빠르고 응급처치를 제공하면서 10명이 생존할 수 있었습니다. 2002년 7월 1일 러시아 투폴레프 2-154M과 DHL의 보잉 757-23APF 화물기가 위버링겐 상공에서 충돌했습니다. 생존자가 없었기에 탑승 인원의 목격담은 없지만 사고 조사를 맡았던 한 조사관은 관제사가 피곤해 보였고 경보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작은 실수가 수십 명의 생명을 앗아갔습니다라고 당시 상황을 전했습니다. 이 충돌은 항공관제사가 두 비행기에 대해 잘못된 지시를 내린 결과로 발생했으며 결과적으로 두 비행기에 타고 있던 71명이 모두 사망했습니다. 특히 많은 사망자가 어린이들이었기에 사건은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사고 후 조사가 이루어졌고 관제사의 과중한 업무와 시스템의 결함이 결합된 것이 원인으로 밝혀졌습니다. 교차로에서의 순간적인 실수가 어떻게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비극적 사례였습니다. 1990년 영국 항공 5390편의 기장은 앞유리가 비행 중에 날아가면서 22분간 상반신이 비행기 밖으로 튕겨나갔습니다. 하지만 기장은 생존했습니다. 이 사고는 앞유리 고정 볼트의 정리 부실로 인해 발생했으며 기장은 놀라운 생명력으로 부상을 입었으나 목숨을 건졌습니다. 영국 항공 5390편이 순항 중전 1990년 앞유리가 갑자기 이탈하며 기장이 비행기 밖으로 튕겨나갔습니다. 사고의 원인은 앞유리를 고정하는 볼트들이 부적절한 크기로 설치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기장은 상반신이 비행기 밖으로 완전히 튕겨나갔고 승무원들이 그의 다리를 붙잡은 덕분에 22분 동안 기장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비행기의 부기장은 냉정하게 비상 착륙을 시도했고 결국 비행기는 무사히 착륙했습니다. 기장은 부상만 입고 살아남았으며 이 사건은 항공 정비의 중요성을 환기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1995년 아메리칸 항공 965편은 마이애미에서 콜롬비아 칼리로 향하던 중 착륙 접근 중에 발생한 여러 오류와 실수가 겹쳐 산악지대에 추락했습니다. 사고 후 구조된 유일한 생존자 중 한 명은 비행기가 착륙 준비를 하던 중에 방향이 급격히 틀어졌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 수 없었고 그 후 모든 것이 어두워졌습니다 라고 회상했습니다. 조종사들은 지형과 항법 장치의 문제로 인해 혼란에 빠졌고 잘못된 활주로를 선택했습니다. 여기에 복잡한 항로와 통신 차주가 더해지며 비행기는 결국 산악지대에 충돌했습니다. 사고로 인해 159명 중 151명이 사망했습니다. 이 사건은 비행 중 첨단기기의 오류와 이를 극복하기 위한 조종사들의 정확한 판단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1994년 3월 23일 아에로플로트 593편의 기장 야로슬라브 푸다리는 그의 15세 아들 엘드 아비디치를 조종석에 앉혔습니다. 기장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아들은 무심코 조종관을 만졌고 이로 인해 자동 조종 장치가 해제되었습니다. 비행기는 급격히 기울기 시작했고 비상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기장이 급히 돌아와 조종을 시도했지만 비행기는 시속 500km 이상으로 시베리아 산맥에 추락했습니다. 이 사고로 탑승자 75명 전원이 사망했습니다. 사고 당시 조종석의 블랙박스에는 부기장 안드레이 단클로프가 우리가 기울고 있다 라고 외치는 긴박한 순간이 녹음되어 있었으며 사고 후 발견된 시신들은 심각한 외상과 함께 다발성 골절, 두부 외상, 화상 등의 심각한 부상을 입은 상태였습니다.